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팔자세, 그리고 기관은 양대 시장에서 담고 있는데 지금 태성 팀장님이 시작하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셨어요. 네. 저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네? 이제 좀 기대해봐도 괜찮나 싶은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였냐면 네. 일단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IT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게 일단 첫 번째 불편함.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기서 나온 자금이 시장에서 엑시트하지 않고 시장 안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생겨날 것이고 그쵸.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외국인 자금이 다시 또 달러로 자국 통화로 지금 이 교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지금 환율의 시장 흐름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높아지면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는 투매 아닌 투매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만 하향 안정화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됐을 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그 사이 기간 동안 기간이 오늘처럼만 좀 버텨준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을 좀 째려보면서 우리 태성 팀장님께서 첫 번째 불편함으로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기관만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가 공통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동성화인텍,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한미반도체, 대한항공,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뭐 오늘 개별적인 종목뿐만 아니라 또 조선주, 조선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컴투스와 위메이드가 만났습니다. 앞서 김민수 대표님과 카카오게임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덩달아 강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좀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시장의 공포도 사실 카카오게임즈가 좀 불을 지핀 상황. 그런데 네. 또 오늘의 반등의 선봉장도 그러니까요. 역시나 또 카카오게임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카카오게임즈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나 본업에서의 성과만 있다면 충분히 게임주는 할만하지 않을까. 이런 좀 투심이 조금은 시장에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고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력이 조금씩 나오는데 또 그 반등력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게임주다 보니까 자, 게임주는 신규 매수하실 분 저는 거의 없다 생각이 들어요. 물 타는 거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네. 제가 뽑아온 컴투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위메이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또 가슴 그쵸. 아픈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더 이 흔히 말한 물타기를 해야 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컴투스와 위메이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게임즈 주가를 보면서 게임주가 이렇게 신작 모멘텀을 받으면 하루만 해도 이렇게 10% 넘게 급등이 나오는구나 싶으면서 좀 물을 타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승자를 꼽아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컴투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위메이드는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그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게임주, 이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준 것은 뭐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이 아닌 게임 본연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메이드가 그럼 나쁜 기업이고 컴투스가 좋은 기업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기준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보다는 컴투스가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의 반등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장중에 이 문체부가 빠른 시일 안에 게임 업계와 조금 면담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흘러나왔어요. 그런 면담할 때 가장 많이 좀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P2E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게임주들은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신작, 그러니까 컴투스를 비롯한 모든 게임주들은 본업에서 좀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작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 그러니까 본업 외에 이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에 조금 포커스를 뒀었거든요. 뭐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코인,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본업, 그러니까 게임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야, 잘 흥행이 돼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충분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또 이제 게임주들하면 뭐 여러 가지 동력 모멘텀이 있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당연히 컴투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 컴투스에게는 뭐 말뿐이 아닌, 단순 기대감이 아닌 실제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이렇게 컴투스를 꼽아주셨는데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오후장에 갈수록 상승폭을 더 네. 키워가고 있는데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일단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정의 깊이가 컸습니다. 뭐 그러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에 조정의 깊이가 안 컸던 종목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지금 조정의 폭이 깊었던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손절 가격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7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 가격은 7만 원을 좀 제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록했던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손절가 7만 원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0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10만 원대의 매물대만 소화하게 된다면 충분히 12만 원대까지의 목표가도 이제 잡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손절가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7만 원으로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네, 손절가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1차 매물대가 돌파된다면 12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파라다이스와 SM이 만났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저희가 수급파이터 매매 동향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렇죠. 네, 종목이고요. 또 지금 보면 리오프닝 섹터로 이렇게 공통점이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똑똑하신 게 그냥 리오프닝 수혜받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수급 화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급 동향의 단골 종목들입니다. 맞아요. 파라다이스와 SM은 이번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조회를 해보시면 꼭 파라다이스와 SM은 기관 혹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항상 잡혀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파라다이스를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SM이 같은 섹터 내에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인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술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기술주들을 조금 내려두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파라다이스와 한번 SM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김태성 팀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조금 더 매력적인 리오프닝주는 무엇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승자는요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전 사실 SM일까 싶었던 게 네. 지난번에 그때 하이브 주가 급락 나왔을 때 하이브와 붙였을 때 SM을 꼽아주셨잖아요. 일단은 비교 상대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 안에서는 일단 SM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엔터주의 한 종목과 다른 이제 놀자주 중에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SM이 안 좋고 파라다이스가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엔터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호재 뉴스들이 많이 이미 노출이 된 나왔죠.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또 실망 매도 물량이 굉장히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불확실성이 있기에 일단은 저는 두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현재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파라다이스는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굉장히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던 상황이에요. 파라다이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실적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은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크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또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도 당연히 이제 회복이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뭐 휴가 시즌 맞아서 해외로 이제 조금씩 이제 나가시고 계시고, 또 이제 반대로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추세. 그렇게 되면 카지노 관련주들은 손님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이드 베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 옆에서 추가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드 베팅까지도 지금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베팅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파라다이스가 가져가는 이윤 자체가 높아지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가 SM 엔터주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지수의 흐름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박스권은 뭐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2만 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손절가는 저는 12,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기준이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IT. 반도체 IT가 조금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대책 섹터로 어떤 게 더 좋을까?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들만 지금 믿기에는 우리 시장의 맞아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섹터가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종목을 하나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IT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픽 종목은요, 신흥 SE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족분을 결국 다른 섹터에서 채워야 하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쪽 혹은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그들의 이제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은 하나,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반도체의 비중을 그들 섹터가 채우기에는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이 작죠.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혹은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숱하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제외하고 배터리 쪽에서 골라와 봤는데, 신흥 SEC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이제 외형을 이제 만드는 그 알루미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제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알루미늄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텼던 신흥 SEC,
알루미늄의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기업에서 남기는 마진율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분히 신흥 SEC가 캐파가 이제 풀 캐파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흥 SEC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주요 이평선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돌파를 해서 시세가 나면 제가 아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완벽하게 돌파하기 그 직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6만 원, 근데 이제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면 저는 7만 원, 8만 원 이상 이렇게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저는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좀 제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4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1차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7, 8만 원 중장기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